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증권시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빠졌어? 네, 미국 나스닥이 마이너스 2.61, 너셀이 마이너스 1.63, S&P 500이 마이너스 1.78. 야, S&P 500이 1.78 빠졌어. 씨, 장난 아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99. 유럽 증시는 선방해줬어요.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0.03이니까 뭐 거의 빠진 건 아니죠. 오히려 닥스 지수는 독일은 계속 올라가죠. 1.47로. 프랑스 까크 지수도 0. 유럽은 크게 빠진 건 없는데요. 그쵸? 오히려 독일은 전고가 더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선방해주긴 했는데 뭐 중국 증시도 괜찮죠. 홍, 홍콩 증시 많이 올라갔다요. 3.29. 근데 요새 미국이 안 좋네. 어이구, 나스닥. 아직 전저가 깬 건 아닌데 나스닥 빠지긴 빠졌다.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함께 좀 볼까요? 다우 하락 잉태형 캔들 나왔다. 나스닥도 마이너스 2.6 하나. 저가로는 마이너스 3%까지 빠졌네요. 마이너스 3.08까지. S&P 500도 야 S&P 500은 뭐냐? 전저가 다 깨버렸대. 어이씨. 야 이거 뭐냐? 잠깐만. 야 내린 캔들 나왔는데. 와. 다 깼다 야. 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씨 미국은 다 무너지네요 시장 자체가. 일본은 니케이는 어제 그래도 반등해주긴 했는데 대만은 하락 장악형 캔들 나왔다. 예. 뭐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진 않죠. 그래도 뭐 약세긴 하죠. 야 독일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수구 언론들은 독일 경제 안 좋다 떠들어대죠. 독일 경제가 안 좋은데 이렇게 지수가 올라갑니까? 아유 진짜.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니까는 안타깝죠. 아는 게 GDP밖에 없으니까는. 그래서 소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올라가죠. 네, 프랑스도 뭐 크게 빠진 건 없어요. 예. 인도 쪽은 최근에 그동안 빠졌다가 반등해주고 있고 중국은 양에 관련된 이슈가 있죠. 경기 부양책 발표를 하고 오히려 반등해서 올라가죠. 항생지수 예. 항생지수 보시게 되면 중국 경제가 어떤지 알겠죠. 이미 전국가 다 돌파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국의 그 증권사에서 손절했던 홍콩 지수 이거죠. 홍콩 1S에 투자해가지고 손절 때린 거 1,000억 원 넘게 손실 봤잖아. 근데 오히려 지금 손실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홍콩 증시는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항상 뭐 한국의 수구 언론들이 그렇게 또 떠들어댔던 게 중국 경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떠들어댔죠. 야 중국 경제가 안 좋은데 항생 지수가 올라갑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타깝게도 잘못된 정보라든지 잘못된 경제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맨날 이제 손해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정보를 좀 섭취를 하세요. 섭취. 올바른 정보 그리고 검증된 정보. 이게 뭡니까? 이게 계속 날아가잖아. 이게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겁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항생 지수가 이렇게 날아갑니까? 이거 참. 네, 유로스탁도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한국 증시는 그냥 선방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근데 미국은 매우 안 좋죠. 근데 미국이 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지만 어제 좀 충격적인 지표가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과 충격적으로 봤던 게 달러 인덱스. 그렇지. 와, 달러 인덱스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까지 폭락하면 안 되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한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지 뭐. 그래서 미국의 그 자산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폭락. 예. 근데 뭐 지금 캔들 자체 달러 인덱스 캔들 자체가 뭐가 나왔냐면은 그래도 추세 전환형 십자형 캔들 나와줬어요. 그래서 뭐 좀 떨어지다가 좀 잡히긴 하겠지. 근데 뭐 현재로서는 이렇게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할 그 관점은 현재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근데 뭐 제 방송을 계속적으로 돈가치 TV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경제 지표 계속 말씀드렸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근데 솔직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남들보다 빠른 건 아니야.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 느린 거지. 예, 저는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시장에 맞게끔 진행되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늦어요. 이 경제 흐름을 따라오시는 게. 제가 어제 스태그플레이션 말씀드렸잖아. 그리고 ADP 고용 지수도 안 좋게 나왔잖아요. 예상치보다 크게 하였고. 그래서 그냥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너무 또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차피 현재는 증시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관세 이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관세였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했잖아. 이제 실제적으로 경기 둔화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시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솔직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관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않을 거다. 왜냐면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그 미국 증시 분석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핵심 내용이 그거야. 트럼프 행정부 무역 관세 조치가 시장의 불안을 촉발하는 거잖아. 잘 봐봐. 투자자들의 반응. 투자자들은 관세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뭐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다시 유예한다고 했다가 뭐 또 4월 2일 날 또 상호 관세 한다고 했다가 아니 너무 좀 그래. 이게 이제 항상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안정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면 제멋대로의 느낌이에요. 내가 관세 부과하고 싶으면 부과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말는 거고 유예시키고 싶으면 유예시키는 거고 나한테 잘 보이면 뭐 유예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유예 안 시키고 관세 부과하고 뭔가 행정적 절차가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게 일관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근데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인 거잖아요. 그것이 관세라는 것 자체가 악재요, 호재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 부분은 누가 불확실한데 누가 투자하겠어요 금융시장에. 여하튼 간에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관세 이슈는 뭐 솔직히 애들 장난하는 수준 같았습니다. 코올리게 애들이 장난하는 수준 같아가지고 이거 떠들어대는 것은 이제 재미도 없고요. 의미도 없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관세를 통해 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질 적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 둔화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 영역이 있잖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지수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것은 뭐예요? 경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경기 둔화가 미리 선반영된 거고 인플레이션 상승은 아직은 아니죠. 근데 인플레이션 상승도 한국 증시에서는 약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그 프레임워크가 되는 게 뭐냐면 화석연료예요. 에너지 정책에 대전한 그 바이든 대통령 때는 그린 에너지였잖아요. 이제 화석연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증권 지표 보시게 되면은 요새 많이 올라간 그 원자재 쪽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최근에 많이 올라간 원자재가 있어 이렇게. 뭘까요? 요거 캐치하신 분 계세요?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이제 화석 연료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알겠지? 요거 천연가스 가격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렇고 요거 인플레이션 상승 중에 하나의 예시일 수가 있긴 하겠죠. 천연가스가. 근데 물론 저건 빠졌죠. 석유는 빠졌을 것 같은데. 근데 석유가 빠졌는데 천연가스 올라갔다? 잠깐만 석유 브렌트유 볼까? 브렌트유는 근데 브렌트유가 많이 빠지긴 빠졌다. 예. 신저가 나왔구나. 야, 브렌트유 신저가 나왔대.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락 장세잖아. 하락 장세면 기본적인 파동이 뭐죠? 그래 반등이죠 뭐. 반등 다시 빠지고 반등 다시 빠지고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빠졌잖아. 근데 이게 좀 말아 올렸네. 엔비디아가 지금 마이너스 저가로는 이게 많이 빠졌냐? 저가가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네. 빠졌다 밑꼬리 잡아주면서 올라오긴 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동성 주면서 하락하면서 빠지면서 그냥 나름대로 이제 바닥 다져 주려고 하는 그런 거죠 뭐. 차트 파동 중에 이런 패턴은 그냥 기본인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 채우기. 다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기본 패턴이니까 지금은 하락한 다음에 뭐 이런 식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그냥 이거잖아요. 반등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차트의 움직임 자체가 그냥 그리고 여기에 좀 포커싱이 있는 거죠. 지금은 빠진 다음에 반등 이거 왔네. 근데 이게 경기 둔화이기 때문에 근데 많이 올라오게 되면 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 근데 여기가 저항대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올라가기 쉽진 않아요. 이렇게 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박스권 반등의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그러면 뭐 지금 시장은 다 이해가 되셨죠?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주가가 빠질 때는 여러분들 이거 아시잖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빠지는 건 이제 가치 투자 관점인 거죠. 근데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어떤 관점이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제 반등이 있을 거니까 컨트라이언 매매법이죠. 그렇죠? 컨트라이언 매매법으로 하는 거고.
뭐 모멘텀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모멘텀 투자자잖아요. 근데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이제 컨트라인 매매법을 잘 사용을 못 하시긴 하는데 근데 지금은 모멘텀 투자가 전혀 안 맞아요. 모멘텀 투자는 상승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모멘텀 투자는. 근데 지금은 상승의 관점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가 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 봐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본인들의 내구조가 상승만 알고 계시잖아. 상승해야지 돈 번다고 생각하시잖아. 그런 개념밖에 없으시잖아.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면은 이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내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치 투자에 대한 개념과 그냥 저거잖아요. 그냥 가치 투자는 워렌 버핏이 한다. 아,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를 하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부 한 10% 정도, 5% 정도가 가치 투자네. 그 정도만 아시고 계신 것 뿐인 거지. 그러니까 몸의 대부분 90% 이상이 모멘텀 투자자잖아요. 이분들이 가치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 없으시잖아.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가치 투자는 한 번이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모멘텀 투자자분들이 가치 투자를 해본 경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멘텀 투자라는 것은 시간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럴 때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좀 짧은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니까. 그래서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가치 투자를 해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뭐 냉정하게 봤을 때는 돈을 벌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은 더 심하죠. 한국의 투자자분들은 왜 더 심하냐면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V 방송을 통해서 배우신 게 그거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냥 손절하시는 거. 손절가 정해서 손절하는 거밖에 배우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경험이 그거밖에 없으시니까는 지금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투자하시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 뭐 뻔한 뻔짜죠. 뭐 지금 시장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이 투자한다? 그건 끝난 거죠. 뭐. 왜냐면은 뭐 경험이 없으신데 가치 투자인 경험이 없으신데 그는 끝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없죠. 뭐. 그건 방안이 없어요. 사람 생각을 하루 아침에 내구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내구조가 바뀌려면 지식과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건데 그럴 시간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본인에게 한 번도 부여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일반 개투자자분들은 어렵고요. 투자하시는 건 어렵고. 그러면 가치 투자자 그리고 돈가치 TV 방송의 관점에서 이야기할까?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가치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할게요. 뭐 이쪽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가치 투자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죠. 워렌 버핏이 뜨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진짜 그분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시긴 해. 근데 다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는 따라가기는 어려운데 근데 그분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긴 한데 워렌 버핏이 어디다 투자하신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건데 제가 올려드린 것 중에서 이거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건데 이거 버크셔 해서웨이 이 영상 이거 공부해 보세요. 워렌 버핏이 그 석유 쪽에 투자하셨어요. 에너지 쪽에. 에너지. 똑똑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워렌 버핏은 에너지 쪽에 투자하셨다고. 정치적으로 투자하신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 화석 연료 쪽이에요. 그러면 워렌 버핏은 돈을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당연히 벌겠지. 그분이 돈을 잃은 적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벌겠지. 그러면은 이제 경제는 어차피 안 좋아지잖아요. 경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왜냐면이 아니라 왜냐면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시고 경험하고 계시잖아. 그 주식이란 것 자체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거잖아. 경제가 안 좋아질 거를 예상해서 미리 주식시장의 가치를 하락시켜 버린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진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고 없고가 떠나서 기본이에요. 항상 주식은 미래 가치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 경제 좋은데요? 누가 나쁘대? 누가 나쁘다 그랬어? 근데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주식은 미래 가치니까 그건 이제 지금 증시는 이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 영역이라는 거지.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은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떤 관점이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냐? 경제가 안 좋아져서 미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돈이 쏠리는 곳에 가겠죠. 그러면 돈이 어디로 쏠리냐? 돈에서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정부 돈이에요, 정부 돈. 왜냐면 정부 돈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돈은 자기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잖아. 근데 이제 정부의 돈은 공공의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돈의 가치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은 뭐가 그래서 승수효과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 승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디로 돈을 계속 쏟아 부을 것인지 그게 중요하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쪽이라고 봅니다. 화석연료 쪽으로 돈을 쏟아 부을 거라고 좀 봐요. 왜 그러냐면 이 화석연료 쪽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 부동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화석연료로 채굴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직업이 뭐예요? 부동산 업업 아니겠어요? 그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화석연료 쪽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 그 예전에 금 한창 뭐 캘 때 금을 캐신 분들이 돈을 번 게 아니라 금강 옆에서 그 노동자분들이 입는 그 청바지 있잖아. 청바지를 파신 분들이 돈을 떼돈 벌었다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요번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AI도 마찬가지나. AI에서 돈을 떼돈 번 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런 데서 떼돈 번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떼돈을 번 거잖아. 엔비디아의 그래픽 장치가 떼돈 번 거잖겠지. 똑같은 거 아니겠냐고요. 화석 연료면은 그 화석 연료에서 뭐랄까? 화석 연료를 채굴하는 그런 업종이 뜨는 게 아니라 그런 거고 화석 연료를 채굴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기업들이 뜨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런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셔 갖고서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 돈,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게이트, 뭐 소프트뱅크에서 뭐 1,000억 달러 투자했어요. 기업 돈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의미가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승수효과의 개념이 많이 적어요. 그냥 그건 가치 사슬의 돈에 연결인 거지. 결국에는 정부 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부 돈은 이익을 안 남기잖아요. 그냥 써버리면 끝난 거잖아. 소비해버리면 끝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의 가치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은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 경제가 안 좋았을 때 그냥 막 소비할 수 있는 돈 있잖아요. 낭비할 수 있는 돈. 그 돈이 정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지. 물론 이제 그거죠. 기업에는 항상 그 재무제표의 펀더멘탈이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게 중요한데 거기 위에다가 정부 정책까지 붙어버리게 되면은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다 붙어버리잖아. 그럼 펀더멘털이 강해지겠지. 그럼 그 관련된 종목 주식은 엄청나게 날아가긴 하겠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해드리면 뭐 근데 뭐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 이런 흐름 가운데서 하나의 그 관점으로 이야기해 드린 것뿐이에요. 너무 관점을 하나로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네, 요 정도 우선 이야기해 드리면 네, 뭐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뭐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인지 아실 것 같긴 합니다. 끝. 이 정도 됐죠? 다 이야기 드렸어요. 뭐 나머지는 뻔뻔하지. 뭐 지금 시장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 똑같은 이야기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특이한 거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 봐봐. 운임지수는 하락하지. 근데 뭐가 올라가지? BDI 지수가 올라가지. BDI 지수가 그래도 반등해주지. BDI는 뭐냐면 원자재 쪽이에요. 벙커 쪽이라고. 뭐라고 하지? 또 벌크 쪽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반등해줬지. 근데 이쪽이 화석 연료 쪽이잖아요. LNG 쪽. 천연가스 쪽이잖아. 그래서 요새 그 올라가는 거 저거 아시죠? 해운 관련된 종목 올라가는 거 아세요? 해운이 뭐예요? LNG선. LNG로 운송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좋게 나왔다는 소식이 있던데. 브로드컴은 근데 이거는 지지한다면서 반등하는 거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미 시장은 경제가 안 좋은 이게 딱 자리를 잡은 거고. 근데 이미 다 제가 연우에게 다 말씀드렸잖아. 관세 먹구름이 있다고 이전에 이야기 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아웃라인 그려드린 거고. 근데 그 아웃라인이 현실이 돼버렸잖아. 그치? 항상 그렇죠. 사람이란 게 참 웃기죠. 제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관세를 이야기해드리면서 트럼프 때는 항상 그랬다. 경제가 안 좋았고 지수가 떨어졌다.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해드린 대로 그대로 시장에서 반영이 된 거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별 의미가 없긴 하겠죠. 왜? 이미 시장에서 결과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는 폭락한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적응을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다행히도 참 수많은 증권 방송이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겠죠. 근데 다들 뭐 몇몇 사람들은 본인들이 뭐 가치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가치 투자를 과연 아시는지 모르겠다. 하여튼가 네 가치 투자 지금은 이제 가치 투자의 이제 시대이긴 하죠. 여하튼간에 그래서 가치 투자를 통해서 컨트롤 매매법을 잘 활용하셔서 근데 어쩔 수 없죠. 요거는 아예 외면하셔야 돼요. 이쪽은 아예 그 언급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시장은 이 모멘텀 투자자분들이 전혀 돈을 벌 수 없는 내구조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하고 엮여봤자 나한테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아니, 돈을 못 버는 분들하고 엮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만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굳이 엮일 필요는 없고요. 이쪽은 그냥 다른 세상이라고 보세요. 딴 세상. 늘상 존재하는 딴 세상의 영역들. 늘상 손절하는 다른 세상의 영역들이에요. 요거는 그냥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게 신경 쓰면은 계속 엮여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물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가 물귀신이 나를 잡아 끌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잡아 끌어들이는 느낌. 그래서 괜히 거기에 엮이지 마시고 엮이게 되면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쪽은 다른 세상이니까 엮이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올바른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뭐 거의 결정이 났지. 이건 결정이 난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움직이기는 하겠지. 지금은 그래도 이 바이든 대통령 때 엄청나게 지수가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선택이란 영역이 어떤 리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물론 이제 국민들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계신 하겠죠. 근데 이제 선거의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 똑같았었지. 한국도 마찬가지였지. 국민들이 경제를 더 많이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은 이 관세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그게 얼마나 불장난인 건지 알 수는 있을 건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국민들 중에서는 미국 국민들 중에서.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다는 거죠.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건데. 근데 어쩔 수 없죠.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어차피 미국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질 건데 다만 이제 안 좋아지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한 번은 이렇게 나오긴 할 거예요. 지금은 아닐 건데 아마 하반기쯤인가? 하나 6 빨면 7월 달, 6월 달 그쯤일 수도 있을 거예요. 빨면 뭐 다 아시겠지만 어디지? 예, 이런 거죠. 예. 이렇게 가다가 그치? 지금은 여기잖아, 그치? 지금 여기란 말이야. 어느 순간 폭락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폭락이 나올 때는 언제냐? 연준에서 금리 인하, 첫 금리 인하, 올해 첫 금리 인하할 때. 아마 그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폭락이 나오긴 하겠죠. 왜? 연준에서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가 지표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진짜 경제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타임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감사하긴 할 건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크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지. 이렇게 한번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지.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추세가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어렵다는 거지. 하여튼 이건 아시죠? 굳이 뭐 아시는 거 제가 계속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요 정도 이야기할게요. 다 아시는 건데. 네, 그러면 증권 시황 방송은 요 정도 할까요? 증권 시황은? 오늘은 제가 뭐 경제 지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큰 아니 경제 지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더라고. 왜냐면 이미 발생했잖아. 결과가 나왔잖아. 뭐 결과가 나왔는데 뭐 과정을 떠들어대 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정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결과인데 무슨 과정을 이야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할게요. 네, 여기까지 볼까요? 시황에 대해서는.